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의 기초에서 원래는 개론이죠. 강론인데 손해보험이 처음 배우는 겁니다. 여태까지 배운 건 총칙.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배운 게 이제 총칙이라서 보험에 대해서 상법에서 쭉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는 거기서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손해보험 기초라서 강론해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나머지 인보험 이렇게 해서 배울 건데 실적으로 여기서 몇 문제 나와요?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제일 많잖아요. 50% 되거든요. 그만 20문제 나오고 여기서 뭐 10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적으로 여기가 많이 출제가 많이 되고 여기는 많이 안 돼요. 지금 원래는 한 10문제 정도 됐는데 여기서 많이 출제가 돼요. 전에는 여기가 10문제면은 한 15문제, 5문제 이런 꼴로 나왔는데 거의 10대 10, 1대1? 네, 1대1 정도 나와요. 이렇게. 여기가 중요하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제가 강의를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파트는 우리가 1차 보면 손해사정 이론 있죠. 걔 내용이에요. 얘는 밑에. 보험이 어떻게 된 게 법이 어떻게 된 게 그걸 떠나가지고 실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보험이 뭐고 손해보험이 뭐고 인보험이 뭐고 그 안에 보험에 대해서 보험의 목적, 보험의 계약의 목적, 피보험차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거의 시험을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책임근제라는 게 있어요. 책임근제, 재산보험, 자동차 보험까지. 의약은 빼고 네 과목중 의약은 빼고 세 과목도 이게 기초가 되고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직접 청구권이라고 배울 거예요. 구상하고 이런 거 있는데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 정도 배우는데 그것도 출제가 돼요. 매년 됐어요. 한 4년 됐는데 여기서 책임근제에서 안 나오면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고 자동차 보험에서 안 나오면 책임근제에서 계속 나왔어요. 왜냐? 법이 바뀌었거든요. 올해. 우리도 관련이 있을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1차도 관련이 있어요. 직접 청구권하고 구상권이 경합을 하면 누가 먼저 하냐? 직접 청구권. 뭔 얘기예요? 그냥 나중에 배울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직접 청구권이 우선한다. 실제로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죠. 가해자의 보험회사 하는 거고 구상권은 내가 돈을 주고 보험회사 돈을 주고 너한테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가 먼저 한다. 직접 청구권을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모르면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 밑에 가서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손해보험 계약 나옵니다. 자, 손해보험자의 책임 또 나왔죠? 책임 언제 한다? 돈 받을 때. 그게 아니고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데 틀려요. 성립요건, 청약과 승낙 이렇게 100번 얘기했죠. 또 시험 문제는 또 작년에 나왔어요. 진짜로. 책임 언제 하냐 나왔는데 틀리고 그만. 자, 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별 얘기 아니죠? 오케이 하시면 돼요. 손해보험 계약이나 자 실적으로 이제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있습니다. 인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보험을 들은 거고 손해보험은 나의 신체가 아니고 나의 재산, 재물 그런 거에 대해서 보험 사고로 해서 보험을 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보험자 재산상의 손해. 얘는 사람의 신체, 생명. 그래서 얘랑 더했어요. 재산보험. 나중에 2차에서 할 건데 재산보험이다. 손해보험도 아니고 인보험도 아니고 재산보험이다. 그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념. 자, 계속 얘기하는데 수익자 나왔다 뭐? 인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보험, 인보험. 또 인보험이 보고 생명보험 또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제가 인보험이다, 생명보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는 상법을 배우잖아요.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은 손해보험하고 인보험 이렇게 나눠서 인보험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업법에 가면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재산보험 이렇게 배워요. 그때 가면 생명보험 할 거예요. 그건 실적으로 보면 인보험 안에 얘네들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보험 든 걸 인보험이라면 생명에 대한 사망보험, 생존보험 아니면 재산보험, 실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재산보험 이렇게 나누니까 그냥 손해보험, 인보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다 보시면 되고 보험의 목적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은 계속 나오고 개념이 좀 어렵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왜냐면 이게 설명을 지금 한 듯
한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고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차피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자 하나하나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험을 들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보세요. 한번 보험을 들어요. 누구한테 든다? 어머니의 친한 동생 이모라고 하잖아요. 이모가 와서 실제 이모 말고 그죠? 그러니까 이모 와서 보험을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험 들면 여러분들이 계약자가 되는 거죠. 계약자가 되고 이모는 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보험자라고 대리는 아니고 아유 너무 많이 알아도 탈인데 그냥 보험회사가 올 수가 없으니까 대리에서 왔는데 대리라고 해요. 대리점에서 왔다. 그 사람은 보험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계약자가 됐죠. 계약자는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을 했으면 파기할 수 있죠. 체결할 수 있고 파기한다.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럼 나중에 다 끝났을 때 만기했을 때 만기 환급금 같은 거 누가 갖는다? 계약자가 갖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직금 손해보험 말고 생명보험에서는 수익자가 있다고 그랬죠. 임보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임보험에서는 수익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익자 누가 지정한다? 계약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피보험자가 있어. 피보험자. 피보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 항상 나의 문제 아니면 내 재산이 잘못된 거. 그래서 나의 손해를 보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그래요. 그냥 피보는 사람,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뭐냐? 서면동의 뒤에서 할 거고.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 왜? 손해보험에서는 수익자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내 재산은 물건, 아니 건물 같은 게 불이 나면 제가 청구해서 받으면 됐잖아요. 피보험자가. 하지만 생명보험에서 나의 생명,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면 내가 죽었어요. 돈 받으러 내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익자를 지정한다. 여기서 수익자에서 중요한 것이 시험에 항상 많이 매년 나오고 또 2차에서도 매년 나오는 게 수익자가 많을 때 아니면 변경했을 때 지정해서 요 얘기 한번 제가 첫 시간에 했는데 수익자를 계약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을 때 1, 2, 3 생각나시나요? 안 나셔도 괜찮아요. 자, 얘 누가 지정한다? 계약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수익자. 보험자는 계약자가 수익자 1이에요. 그러면 얘만 알고 있으면 되고 수익자가 2로 바꾸고 싶다.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언제? 아무 때나. 대신에 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수익자 1이 있는데 2가 있어. 2로 바꾸고 싶은데 바꿨어요. 근데 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그 사이에 얘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얘한테 준다 그랬죠. 1한테 주고 얘가 또 왜 내 건데 얘한테 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거 사망보험금. 자, 1, 2, 3가 있는데 얘 고의로 얘를 죽였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얘 거 빼고 얘 것만 지급한다. 됐죠? 안 됐을 거예요.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상당히 많은 양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냥 한 번만 들어봐요. 하고 넘어가면 돼. 뒤에 계속 나올 거고 인보험에 다시 얘기할 거고 2차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2차에서. 됐습니다. 자, 피보험자 나온다. 보험의 목적. 일단 밑에 나오면 보험의 목적 말고 보험 계약의 목적 말고 보험의 목적이 있어요. 보험의 목적. 보험 목적. 의자 붙여도 돼요. 보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얘랑 틀리죠. 얘는 보험 계약의 목적이고 보험의 목적. 일단 실적으로 우리 저거만 손해보험만 얘기를 해볼게요.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라는 건 보험 왜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건물이 있어요. 불 나면 무서워. 그러면 보험 왜 들어요? 화재보험 왜 들어요? 내 건물에 불 날까 봐.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 건물에 불 날까 봐. 불 나면 어떻게 해요? 손해가 있는 거죠. 재산상의 손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누구? 건물을 말하는 거야. 보험의 목적은 이 건물. 이 건물을 보험의 목적, 보험의 객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보험은 똑같이 보험의 객체가 뭐냐? 요거. 되시죠? 자동차 보험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나면은 보험의 목적이 뭐예요? 자동차겠죠. 자동차. 만약에 어려운 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이 요거다. 됐죠? 근데 만약에 이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는 거는 보험에 여기 하나만 들은 거죠. 계약의 목적. 똑같은 거예요? 안 똑같은 거예요? 안 똑같은 거예요. 보험의 목적은 그냥 객체, 건물을 말하는 거고 보험 계약의 목적은 보험 계약을 왜 해? 보험 계약을 왜 해? 딱 말하면 불날까 봐. 근데
자, 잘 생각해. 이게 불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내 건물에 불 나면 구경하면 되잖아요. 걱정하는 게 뭐예요? 불이 나서 그 후잖아요. 불 나고 이게 소멸되거나 이만큼 없어지면 재산적인 가치가 떨어질까 봐, 내 재산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거는. 그러면 여기가 이게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는 것은 얘가 불 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불 나서 이게 재산이 떨어질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이 건물 재산이 떨어지는 거고 얘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이해관계가 있다. 어려운 얘기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요. 이해관계. 얘랑 나는 무슨 관계? 예, 요 관계를 손해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이라 부르는 거야. 와. 실적으로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괜찮아요. 다 괜찮다 그러죠. 근데 시험에 꼭 나와. 자, 보험 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요.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뜻하니 이게 딱 나왔어요. 자, 다시.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천천히. 자, 요거 도난. 요게 부러진다. 이게 부러졌을 때 내가 이게 1억짜리예요. 1억짜리를 생각하면 실적으로 보험의 목적은 요거 분필, 연필이잖아요. 자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고, 피보험이 보험 계약의 목적은 내가 여기다 도난보험이라는 들 거예요. 왜 들까? 그죠? 이게 없어지면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들잖아요. 얘가 없어지면 내가 뭐가 손해를 보는 거죠.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거와 나의 이해관계, 그걸 피보험 이익이라고 얘기할게요.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을 계약하는 이유. 되셨죠? 여기서 하나 더. 자, 보험의 목적을 알았어. 근데 내가 만약 이게 없어졌네? 도난 당했네?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 받을 거야? 그랬을 때 하는 게 얘랑 나랑 경제적 이해가 있는 거지. 얼마큼 떨어졌어요? 그걸 금전으로 산정한 건 보험 가액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또 얘기해 줄게요. 보험 가액. 일단 피보험 이익하면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요 자체, 객체, 건물이라든지 불펜, 차 자체고, 보험 계약의 목적은 얘랑 나랑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 되셨죠? 상법은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시는 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냥 이렇대요.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게 내 재산이 떨어지는 거야. 어쩌거나 위험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걸, 우리 위험이 뭐예요? 내 가치의 하락, 재산의 하락을 위험이야. 나쁜 거라고 하는데, 보험의 목적 그 자체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인 이익이다. 또는 보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에 관한 적법적인 이해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절대주의, 상대주의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주의 꼭 있어야 된다. 절대주의는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에서 있어서 절대적인 불가견 요소라 했다. 꼭 있어야 된다. 상대주의, 주관주의는 피보험의 사행적 성격의 손해보험에 도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절대적인 요기라 하기보다는 보험계약의 공소 양속, 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증거를 보는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절대주의, 수정주의, 주관주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고, 옛날에 이제 2차 했을 때나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꼭 있어야 돼. 아니야,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실제 기출이거든요. 자, 뭐냐면은 모든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피보험 이익이 없는 손해보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자, 인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꼭 있어야 한다. 틀려요, 맞아요? 틀린 얘기예요. 인보험, 나중에 인보험에 배우는데,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에 국한된 거예요. 물론 인보험 가서 실손보험 같은 거 상해보험 있거든. 거기서도 피보험 이익이라는 얘기가 살짝 나오지만, 지금은 손해보험에서는 100%, 얘는 원칙은 없는 거야. 인보험에서 원칙은 없는 거야. 원칙은 없는 거예요. 자, 보면은 또 수정 절대주의라고 있어요. 수정 절대주의는 물건 보험과 같은 적극 보험에서는, 이것도 뭐예요? 그러지 마세요.
적금보험 실적으로 내가 손해본 거 해주는 게 적금보험. 소국보험은 반대 소국이거든요. 얘가 없어지면 내가 나중에 이제 일을 못하고 건물에 불나면 뭐예요? 공장이 불났다. 그럼 불난 자체는 적금보험이지만 불나서 영업을 못한 거야. 그러면 내가 영업 손실이 있잖아요. 그럼 소국보험. 되셨죠? 그냥 적금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을 보험 계약의 절대적인 요건으로 보는 책임보험과 같은 소국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수정 절대주의. 요것도 나중에 어디 갔어? 책임보험도 뒤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절대주의가 다수설이지만 기평가보험, 신가보험 다 알아야 됩니다. 다 공부할 거고. 기평가보험 평가를 했어요. 미리 평가를 했다. 뭘 했을까요? 얘가 얼마예요? 그거를 얼마예요? 그리고 신가보험은 실적으로 내가 돈이 만약 이게 지금 막 1년 전에 1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지났어요. 그러면 얘 얼마예요? 감가상각 빼야 되겠죠. 50원이나 하는데 신가주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100원 다 주는 거. 신가주의 뭐 이런 거, 보험자 대위 같은 거, 피보험 연권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계약에 인정하는 거, 절대주의에 대한 비판에 근거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거에서 피보험 이익 중에서 피보험 이익에서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 해가지고 그거의 내용은 따로 공부할 거니까 그냥 이것만 있다 하시면 돼요. 생명보험, 정액보험으로 대표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의 중요성은 요소가 아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얘를 경제적 이해관계, 얘 죽으면 얼마 줄 거야? 나 죽으면 얼마 줄 거야? 그걸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나? 없죠. 사람의 가격은. 그렇죠. 실적으로 얘 1억, 2억.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1억 줄게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피보험 이익이 없다. 원칙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피보험 이익의 요건을 보시면 얘는 경제적인 가치, 금전으로 산정이 될 수 있어야 돼. 실적으로 불이 났어. 너 얼마 주면 돼? 그럼 금전으로 해가지고 얼마 해야 되는데 나 마음이 다쳤어. 나 너무 슬퍼. 뭐 종교적인 거 아니면 예술 같은 거 감을 잃었다. 이런 거 돼요? 금전으로 산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건 안 된다. 피보험 이익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된다. 경제 가치는 소유물, 물권, 채권, 법률 관계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 같은 이익도 포함된다. 이건 영업 손실 넘어갈게요. 아시죠? 영업 손실 불나면 공장이 불나면 이게 영업의 손실이 되잖아요. 그런 거 간접 손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상실 손해, 간접 손해. 그런데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도덕적, 종교적, 감정 기능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생명보험에서 사람의 가치를 금전으로 산정을 얻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없다. 되셨죠? 그래서 전제는 없다예요. 어디에서? 생명보험이 없고 어디에 있다? 손해보험만 있다. 재물보험. 자, 이게 접복해야 돼. 접법성이 있어야 돼. 건전하고 이게 동서양수 103조 있거든. 거기에 거스르면 안 되고 사기인에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에 기인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료가 지급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이다. 민법상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내가 노름이라 할게. 노름을 할 때 내가 돈을 내가 얼마 줄게. 이것도 보험에 들 수 있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 때문에 어디 갔어요? 여기 자신의 재건 반은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요거 책임도 없고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도 없다. 되셨죠? 그리고 확정돼야 돼. 확정. 자, 나 사고 잃었어. 경제적 이익이 쭉쭉쭉 떨어졌어. 확정이 돼야지 돈을 주잖아요. 언제까지? 내일.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언제까지? 사고가 났을 때까지. 체결했을 때 어느 정도 정해놔요. 그래도 그때 정하지 않아도 사고 날 때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이 체결할 때 확정되거나 적어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중요한 거 사고가 발생됐을 때 경제적으로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자, 확정성 요거 두 개인데 왜 요거 세 개지? 요거 되셨죠?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요거예요. 사고 발생했다 요거. 그럼 피보험이 역할은 뭐냐? 유효성은 판단한대요. 도박화를 방지한대요. 그렇죠? 나쁜 건 안 되는 거야. 나쁜 건 보험을 들 수 없다. 피보험이익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 범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어디까지 얼마까지 여기까지 그걸 범위를 정할 수 있대요.
금전평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다. 그냥 지금 체크만 하고 계세요. 금전은 평가한 거 최고액. 자, 보험계약의 동일성 여부, 초과 중복보험. 요거 다 배울 거예요. 초과보험, 중복보험. 자, 피보험이익이 무효다. 무효. 피보험이익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보험 계약자, 계피죠. 선의이면 중대한 과실 없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흥결을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도 신인 측이 반하지 않는다. 이게 많이 별 얘기 아니죠, 이거. 이게 언제 한 3년인가 4년 전에 이게 출제가 됐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한 줄이잖아요. 이게 한 5줄이에요. 이게 판례거든요. 그래서 막, 와, 이거. 그 문제 다 찍었을 거래요. 어려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피보험, 일단 요건을 갖춰야 되죠. 당연한 거 1번은 괜찮아. 가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보험료 반환은 필요 없대. 왜냐? 얘가 예를 들어서 도박에 대해서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진짜. 도박해서 막 꾸고 도박한 거 있잖아. 내가 얼마 주고 나중에 줄게. 그걸로 도박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안 갚아도 된대. 왜냐? 이 자체가 접법하지 않는 거. 발음이 안 되네. 접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피보험이익이 접법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요건 선이고 몰랐어요. 과실이 없어요. 반환해라. 네 번째. 자, 이거는 이해하면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이해하면 넘어가고. 그렇죠. 이해하면 그냥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 넘어가시면 돼요. 또 안 나오니까. 보험자의 피보험의 흥결을 주장하여 너 이거 잘못했네. 보험금을 거절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원래는 보험자는 얘가 뭐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줘야 돼요.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피보험 이익에 거슬른 거야. 도박하여, 도박을 하다 이렇게 보험을 든 거다. 말도 안 되지만 그랬을 때 흥결이 있네. 피보험 이익이 흥결 있지? 나 돈 안 줘. 이건 어떻게? 너 약속했잖아. 보험사가 하면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있다. 계약장에서는 없다.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흥결을 반하지 않는다. 자, 돈을 못 받는다. 안 줘도 된다. 보험자 입장에서. 자, 의무 나옵니다. 의무. 자, 이제 피보험이익이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저기서 또 나와요. 뒤에서 또 나오고, 어디서 나오냐? 우리 저기 손사이론에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본이 깔려있는 게 피보험이익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 이해 다 됐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돼요. 그냥 피보험이 불나면, 뒤에서 한 번 더 할게요. 그냥 계속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손해보험의 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가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좀 어려운 얘기죠? 뭔 얘기일까? 잘 보면. 자,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기간 내라는 건 뭐예요? 자, 승낙했어요. 성립이 된 거야. 쭉 왔어요. 왔다가 요때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 당연히. 근데 요때 청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험기간이 끝났네요. 만료된 거예요. 근데 이때 청구했어. 얘기가 아니고 청구해. 이거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때 청구했어요. 준다, 안 준다? 준다는 소리예요. 뭐 구체적으로 뭐 이게 3년, 2년 따지지 말고 일단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나면 청구는 언제 해도 된다? 요때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되셨죠? 그리고 자, 얘는 얘는 뭐냐면 그 인봉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여기 다쳤어. 손을 다쳤어. 장애를 입었어요. 10% 장애를 받아서 보상을 받았네요. 근데 보험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근데 요때 돼서 이게 가중된 거예요. 10%인데 아예 10%는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예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60%까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한 30% 나온 거예요. 30%. 그러면 이 차액은 줘야 되잖아요. 20% 차액이 나오잖아요. 10%니까 20%니까 20% 가중된 거. 그걸 줘야 되잖아요. 보험계약이 끝났네. 준다, 안 준다? 준다는 소리예요. 2차 공부한 사람은 그냥 네 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실 이익 등 불산입.
일단 상실 이익이 뭐냐면 실적으로 내가 일을 해요. 공장 얘기를 할게요. 공장이 만약에 이걸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휴지 공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공장 많은데 실제로 자동차 공장은 수입을 내는 게 뭐예요? 이 건물, 건물이 아니고 물건 같은 걸 판매해서 돈을 벌잖아요. 이게 내가 직접적인 수익이잖아요. 상실 수익은 아까 간접 손해라고 했죠. 이 공장이 불나면 물건을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익감, 영업 손실 같은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사고에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미래형이죠.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삽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죠. 그러면 다른 약정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 휴지보험이라고 해서 휴지. 그러니까 서 있는 거, 휴지 말고, 그러면 휴지 말고 기업이 불나서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일 때 그걸 보상해주는 보험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손해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사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재산이나 보험사고에 감소된 재산 상태 차이를 말한다. 그쵸? 상법은 재산상의 손해, 경제상의 불이익, 경제상의 감소나 상실 이런 거고 임대료, 영업이익 등을 피보험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나 보험사고 인하여 상실된 경우 요거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안 해준다.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상실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운수업은 특이하고 상실을 담보한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게 만약에 다음 중 상실 이익을 담보하는 보험을, 그러니까 1, 2, 3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재산 종합보험에서의 휴지보험, 기업 휴지보험, 자동차 종합에서 이런 게 나오면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히죠. 1차만 공부하신 분. 이거는 2차 내용이에요. 이거 다 배울 거거든요. 2차에서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에서 배울 거예요. 휴차료는 안 배우지. 휴차료는 차량 초이니까 이런 거 렌트 비용 이런 것도 다 배울 거. 렌트 비용도 안 배우고 그래요. 자기 차량이니까 그렇다. 요건 배우죠. 대인에서. 자, 이제 인과관계가 나옵니다. 보험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나옵니다. 사고 발생 후의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해서 보험의 목적, 건물 자체, 보험의 목적이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할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또 건물이 있는데 태풍으로 불났어요. 불나서 요만큼 타버렸어요. 1억짜리인데, 10억짜리 건물인데 1억 정도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면 1억 줘? 그러면 주죠. 청구를 하면 주는데 청구를 안 했네요. 청구를 안 하다가 보험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때 요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죠. 이야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는 보험계약자에 정한 보험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당연하죠. 만약에 이거를 건물 같은 거, 자,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이 건물이 부셔진 거예요. 왜냐가 아니고 왜? 노화돼서. 아니면 이 세입자가 그냥 부신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럼 화재보험하고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로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화재로 발생해야 되고 그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것만 책임을 진다. 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부셔진 거예요. 원래 1억짜리인데 부셔져 반 정도 했다. 그러면 얼마 준다? 5억을 주는 게 아니고 5억이 아니고 요 1억만 준다. 되셨죠? 이렇게. 요거 면책 사유는 다음 시간에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